네, 안녕하세요. 황희찬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 옆에는 박승남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후보님, 계속해서 공약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아이, 좀 안 그럼요. 피곤하세요? 아이, 공약인걸요? 제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부 첫 번째 질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은 어떤 공약일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단순하게 암기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그런 이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를 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또 내가 지금 활용하기에 적절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창의력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정보 문해력을 키워서 선별적으로 아이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네. 공약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공약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진로교육과 직업계고 개편도 계획하고 계시죠? 네, 진로교육, 대입교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 대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대학 입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인천에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인천시 교육청에만 마중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5개의 지원청에도 마중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마중물 속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진학 상담 교사들의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진로 교사들이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대학 입시 그 전략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중물 프로그램 속에 진로 교사 그리고 상담 교사를 상주하게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의 특성화고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영역에서 자기가 그 적성에 맞는 그런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생길 직업에 관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더 많은 학과를 이제 개설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 부분들이 있고 많은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체들하고 보다 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그 취업을 하는데 그 보다 더 쉽고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산업체와 연결된 그런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인천여상 출신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공약도 내세우셨는데요. 네, 학교폭력 뜨겁죠. 근데 학교폭력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우선 그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재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학교폭력은 그냥 그 험담 한번 했다고 학교폭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그 학교폭력 자체가 학생들을 그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그런 선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미한 사안들은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그 사회에서 아이들의 학생 관계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예방에 우선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 위주의 교육적으로 해결을 하고, 아니면은 그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엄격히 학교 폭력으로 다뤄져야 하는 사안들과 혼재되어서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등이 관계 회복과 그런 어떤 그 분쟁 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우선 뭐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이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사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좀 구분이 되고, 그리고 예방 위주로 뭐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엄마가 행복한 유아학교라는 공약도 있는데요. 유아학교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유치원을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제의 잔재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유치원은 보육 기능이 우선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 기능보다는 보육 기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유아학교라고 변경을 해서 교육과 보육 기능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설 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을 얘기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돌봄 교실에 대한 공약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핏 생각하기로는 여성가족부에 할 일이 아닐까요? 네, 돌봄 교실은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는 돌봄에 대한 그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돌봄 교실을 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지정해서 들어와서 그렇지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돌봄 교실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돌봄 교실은 1, 2학년 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 2학년 학생들이 아침 8시 40분에 학교에 와서 6시 40분, 7시까지 계속 학교 교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학교 교실보다는 가정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그 지역 아동 돌봄 센터처럼 가정 가까운 집과 가까운 곳에 지역 아동 센터처럼 돌봄 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런 그 돌봄을 받고 오후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그 주민 생활 밀착형 초등 돌봄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계속 생각해 오면서 주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돌봄 교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그런 그 법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그 법률을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돌봄 시설을 함께 짓는다면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돌봄 교실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학부모님들도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육청 규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작은 교육청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천에는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별로 대동소이해요. 전체를 관장하느냐, 지역을 관장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사실 교육을 기획하고 또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교육청이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 그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지원청에서는 그 정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각 지원청은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현하면서 나름의 색깔을 펼 수 있고, 또 학교는 그러한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학교 나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자치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작은 교육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교육재정 개편에 관한 이야기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효성이 부족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그 교실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사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유지를 하면서 특목고를 없애는 예산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일 수 있고, 개별 맞춤형 그 학습 지도를 하는데도 예산을 쓸 수 있어서 보다 많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릴 것은 교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직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만큼 교권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교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권, 우리 사회자님은 교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교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사도 학생처럼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교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틀린 답은 아니세요. 그런데 교권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교권이에요. 그래서 교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그동안 사실 앞장서 왔었어요. 제가 교총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교총 회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중점을 뒀던 활동들이 교권 보호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권 보호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나서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교권을 통해 보호되고 또 그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교권 보호가 곧 교육 안정이다라는 말 정말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이라는 공약이 있으시던데 이거는 뭘까요? 실질적 그 교육 평등을 위한 그런 교육 복지 제도를 보다 더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이 좋은 성과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그 교육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대안교육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져서 좋은 제도로 그들을 학교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공약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순편한 교실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라든가 황사가 심한 날은 창문을 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사실 최근에 지어진 학교나 교실에는 그 공기순환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에는 공기순환기가 없어서 그 미세먼지가 있는 날 창을 열기가 힘들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감염의 위험도 창을 닫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순환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그 세균으로부터도 보호가 되고 또 산소 포화도가 높은 그런 공기를 계속 그 공급받으면서 숨쉬기 편안한 그런 그 교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학교 체육 활성화입니다. 지금 학교 체육이 그 많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그 기초 건강을 좀 더 이렇게 보강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그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해서 그 체육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그 돌봄 교실 학생들이 돌봄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계속 지속될 경우 아이들이 그 돌봄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공약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 관심 가지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 여러분, 박승남 교육감 후보님의 공약 잘 들으셨나요? 후보님의 공약은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이 많은 여러분들과의 약속 후보님께서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제8회 지방선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줄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세세하게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남 인천시 교육감 후보님과의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